장경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송재혁입니다. 오늘 9월 3일 방송 현장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을 모셔서 대담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동두천에서 동원효 실버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차유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네. 아주 인사가 너무 짧으시네요. 네. 그 코로나 시국에 뭐 네, 어려움이 또 많으실 것 같고 네, 또 긴 장마 속에 또 뭐 어제 이제 또 태풍이 또 지나갔잖아요. 뭐 큰 피해 입으신 건 없으신가요, 혹시? 네, 그쪽 지역에는 예. 크게 이제 입은 건 없고요. 네. 네, 뭐 비도 그렇게 그닥 많이 내리지 않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차유미 원장님께서는 이 장교양 기관 그 시설이죠. 네, 한 네, 70인, 80인 정도 되는 네, 규모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곳에 이제 시설장으로서 한 6년 정도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그 노인요양시설에 시설장으로 이제 몸담게 되신 뭐 계기라든지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이제 네. 간호사로 아, 네. 노인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서 장기요양기가 요양원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시도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RN 출신이시고,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되신 거네요. 네, 결국 네. 요양원에 이제 그 요양원 운영에 이제 참여하게 되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기관을 이제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셨으니까 네.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예. 뭐 첫 번째로 예. 이제 친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질 좋은 서비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뭐 종사자의 역량 강화 예. 등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친절에 대해서는 네. 누구나 다 모든 서비스든 친절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네. 장기요양 기간은 이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뭐 치매나 파킨슨이나 뇌졸중 등 뇌에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친절도 사람의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환경, 뭐 자원, 사람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종사자의 역량 강화도 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서 우리 그 장교양 기관은 특히나 이제 그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정부의 뭐 규제라든지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다들 이제 운영자의 이제 마인드로 보자면 네. 아,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 이제 세세한 부분인데 이것은 네. 이제 노인 학대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강화를 하고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 기관을 설치를 해서 네. 감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계기로 체제는 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 자,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하시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어르신한테 좋게 할 것도 이제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그게 노인 학대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근로자한테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근로자가 그거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에는 뭔가 규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설장인 제가 예.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예. 이제 신고를 했는데 어. 네. 근데 이제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왔을 때, 예.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가 일부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 어, 그
시설장인 제가 신고를 해도 예. 센터 시설에 피해는 입는다. 음. 요걸 해서 지자체에다가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하면 예. 이제 지자체에서는 시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에 행정처분을 하는 게 거기에 이제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규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또 시행을 하려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어느 패턴에 맞춰서 이거게 저기를 하는지 예. 참 나라에서 좋은 취재는 좋으나 그 선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나 이렇게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쨌든 인정하니까 시설에 책임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다. 예.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음. 저는 이런 거가 조금 이제 이런 규제를 그러니까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예. 솔직히 현장에서 그거를 겪지 못한 사람들의 네. 그냥 머리에서 나온 그냥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겠지만 뭐 청구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해서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네. 예, 저는 정말 그 노인 학대에 대한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규제만 할지 거기에 대해서 네.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책을 어떻게 시행한다 이런 그런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 시설장이 그렇게 노인 학대를 정말 내가 솔선수범해서 이거를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런 사업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학대라는 것이 일단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시설 내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최초로 이제 뭐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먼저 선제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무조건.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시설장님이 그 직원분의 그 학대를 그 목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자진 신고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기관의 피해로 돌아오는 네, 네. 이런 문제가 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죠. 누가 그럼 자진 신고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그러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했을 때 예. 누가 이렇게 자기 시설에 피해를 입히면서 누가 하겠냐? 이거는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되냐? 일단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결론 그렇게 됐는데 이런 악순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내에서 그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설장이나 그 대표자의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뭐 사실 시설장님이나 뭐 대표자님이 슈퍼맨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분들의 그 뭐 일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교육 같은 거를 충실히 하고 하시겠지만 그죠.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예. 개개인의 성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는 그 직업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긴 해요. 근데 예. 되려 그런 사명감조차도 없이 그냥 생계형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이제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하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뭐 그 종사자들의 그 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셨으니까 이제 어르신을 모시면서 시설장으로서 가장 그 보람을 느끼셨던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네. 어르신들을 치료 목적으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에 대한 억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는 그런 치료 목적이 아니라 남은 삶을 영위하는 기관, 그러니까는 소규모의 소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웃고 떠들고 울고 싸우고 이러 하시는 이렇게 혼자 무료하게 있으신 것보다 네. 옆에 어르신이랑 싸우는 그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참 어르신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장기 요양의 그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 정부가 개입하는 방향과 궤도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가서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뭐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꼭 이것만큼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여러 기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딱 지어주고 예. 그 기관에서 예. 이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라라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은 예.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예. 그 평가 1번에서 뭐 80개의 항목을 다 일일이 맞춰가면서 제가 성적을 저기에서 뭔가 인텐시브를 얻기 위해서 네. 그 매뉴얼만 갖고선 서류만 갖고 이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 이제 풍부하고 하면 예. 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예. 개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 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평가를 준비를 하는 게 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네. 평가를 위해서 예. 글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도입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뉴얼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예. 시설에서 운영하는 제가 이제 평가 매뉴얼에서 뭐 기관마다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예. 계획표나 예. 이런 그런 거 반대로 나라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예. 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무슨 인증 제도나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내려주고 네. 뭐 이렇게 할 텐데 네. 좀 더 그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원하시는 것 같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이제 예. 평가 내용 자체를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려진 매뉴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직률을 따지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갖고 오는데 그 운영의 사실상 그 내막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그거에서 점수를 또 예. 한다?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요것은 그 장기요양이 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책자를 주고 이거에 맞추는 것보다는 반대로 예. 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선정하는 이렇게 예. 역으로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2021년 내년이죠. 네. 급여 수가가 약 한 1.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현장에서 이러한 저조한 인상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질문 드립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요양원을 이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면서 포인트가 뭐냐라는 질문에서 네,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수가로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1.3% 인상으로 해서 네. 그 대비 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회계 쪽은 잘 이렇게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운영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거는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끔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좀 제발 좀 현장을 좀 돌아보시고 현실성 있는 급여 수가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처음 인터뷰신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오늘 9월 3일 장기간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장의 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